이제 21세기를 규정할 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죠.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에는 명확한 분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금융 같은 무형 경제를, 유럽과 일본은 첨단 제조를 담당했죠. 중국의 부상은 그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유럽과 일본에 도전했고 그 후에는 그들을 뛰어넘어 유형 경제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치를 공고히 한 중국은 미국의 디지털 제국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렴이 아니라 거대한 분기, 즉 세계가 두 개의 뚜렷하고 경쟁적인 AI 생태계로 갈라지는 흐름입니다. 중국의 현재 전략을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성공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20세기의 유형 자본 투자 모델을 완벽하게 정복한 데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40%라는 막대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중국은 철강과 시멘트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이죠. 2023년 기준 제조업 생산은 미국, 일본, 독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집중적인 산업 정책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정 엔지니어링 역량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투자 주도 모델은 이제 수익 체감의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과잉 설비와 수익성 하락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해졌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적 우선순위를 선언합니다. 바로 다음 기술의 최전선인 인공지능을 지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을 추격하기 위한 대규모 드라이브가 걸렸고 중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서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주며 이제 일부 벤치마크에서는 미국 경쟁사들과 필적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거대한 AI 야망을 가로막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 반도체의 하드웨어 격차, 일종의 아킬레스건이죠. 2025년 말 기준 중국의 대표 파운드리 SNIC는 세계 선두인 대만의 TSMC에 비해 몇 세대 뒤처져 있으며 최첨단 AI 모델에 필요한 7나노미터 미만의 최첨단 칩을 대량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 격차에는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째, SMIC의 생산 수율이 낮아 분량이 많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중국 AI 모델의 90% 이상이 미국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됐습니다. 그들의 플랫폼이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미국의 수출 통제는 이제 이 기술적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병목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선회를 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둘러싼 전투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가장 강한 무기를 살려 엣지에서 승리하자는 접근이죠. 그래서 AI를 제품 안으로 깊숙이 심는 하드웨어에 체화된 지능에 집중합니다. 즉, AI를 물리적 제품에 대규모로 직접 통합하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를 선도하는 미래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프트웨어 역량과 제조 대국의 저력을 결합해 AI를 물리 세계 전반에 퍼뜨리려는 전략입니다. 이제 미국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물리적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가장 높은 부가가치 영역, 지식 서비스 산업과 무형 자산에 전략적으로 특화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산업의 경제 비중은 GDP의 80%에 가깝고 1990년대 이후 무형 투자 규모가 유형 투자를 앞서왔죠. 2023년 기준 GDP의 16%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무형 자산 투자국이며 2위인 프랑스보다 6배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무형 자산 지배력은 금융시장에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총가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 미만에서 2025년에는 50%까지 급증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 불리는 미국 빅테크 7개사는 S&P 500 내 비중을 사상 최고로 끌어올렸죠. 중국이 논문, 특허 등의 양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미국은 최고의 연구대학, 노련한 기업가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 기술 돌파의 질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은 강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미국은 이미 금융,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국제 교역 가능한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에만 1조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3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서비스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500억 달러 이상의 큰 적자를 봤고요.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알고리즘, 영화를 배포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이 모두가
무형 파워의 구현입니다. 미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압도적 컴퓨팅 파워와 최첨단 AI 모델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마진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이 거대한 분기는 기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의 권력인 화폐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두 나라는 뚜렷이 다른 길을 갑니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통제 모델을, 미국은 시장 주도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는 모델을 택하고 있죠.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 두 갈래의 도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쪽에서는 페트로 위안을 밀며 러시아, 사우디 같은 에너지 수출국이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도록 유도합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CBDC, 디지털 위안을 강하게 밀고 있죠. 이는 국내 금융 흐름에 대한 국가 감시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1대1로 파트너들과의 국경 간 결제를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우회해 처리하려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 대신 미국은 민간 혁신을 통해 통화 영향력을 키웁니다. USDC와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의 민간 인프라로 작동하도록 하는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 워싱턴은 규제 감독과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은 글로벌 확산과 기술적 확장을 주도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비대칭적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중국은 국가 통제에 최적화된 폐쇄적인 주권 중심의 금융 아키텍처, 즉 담장 친정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제 자산, 즉 디지털 달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아시아의 개발자든 남미의 투자자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미국 중심 금융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행위라는 점, 중앙 통제 시스템이 따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달러의 힘을 강화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대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생태계가 동시에 형성되는 중이죠. 중국은 엣지 AI와 국가 통제 디지털 화폐를, 미국은 클라우드 AI와 시장 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축으로 합니다. 우리는 통일된 글로벌 디지털 질서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것이 분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분기, 즉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두 모델 간의 경쟁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펼쳐질 지정학적 지형의 결정적인 특징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의 마지막 챕터까지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